9월 2일 월요일 새벽 12시. 우리가 동구청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 부모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고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삶에 대해서 의미를 얻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 대표인 나는 우리 학교 이름이 써진 깃발을 들었다. 이 옷자 저 뒤에 있어. 얼른 가. 얼른 자리 잡아. 꼼짝으로 넣었다. 화이팅! 가서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그다음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개념 있고 그다음 정체성 있게 많이 알고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인천공항이 넓었다. 처음에 비행기 탈 때 약간 무서울 것 같고 지금은 좀 떨려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몇 분 전에 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했다. 이제 며칠 동안 못 본다고 생각하니 조금 슬펐다. 아, 네가 했는데 네 연락 목소리가 안 들림.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 너무 설레기도 했고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무섭기도 했다. 창가로 보이는 하늘 사진을 찍었다. 내가 생각했던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버스를 탔다. 버스에서 중국 환경에 놀라다가 성해 광장에 도착했다. 다음 다시 버스에 모여서 현지식 밥을 먹으러 갔다. 밥에서 향신료 맛이 많이 나서 조금 맛없었지만 계속 먹다 보니 괜찮았다. 이거 먹어요. 야, 포인트 딱 됐는데 가면 딱 뚫리는 느낌? 완전 뭐지? 중국 맛이에요. 중국 맛. 딱 중국 하면 생각나는 맛. 중국 당면이야 이거. 맛있어? 중국 당면이야.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이 엄청 좋았다. 지금 약 한 4시간 정도 버스를 타서 왔는데 그래도 아직 좀 참을만하고 모레 부산 천지를 간다는데 이제 그 인구 중에 3%만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꼭 가보고 싶습니다. 호텔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 우리 모두 중국에서 첫날 밤이 너무 설레서 잠을 늦게 잤다. 2019년 9월 3일 7시 30분 우리는 단둥에서 집 안으로 출발했다. 역사로만 배우고 보던 그런 탐방지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참을 달리다 압록강을 만났다. 여기 이제 저희 지나가는데 하나는 당겨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중저의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 보면 압록강 건너는 북한이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고 한다. 우리 북한 동포는 굶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남기다니 반성해야겠다. 2시간을 달렸을 즈음 창밖으로 복숭아 밭이 보였다. 그것을 보니 복숭아가 먹고 싶었는데 때마침 간식으로 복숭아가 나왔다. 한입 베어 무니 제철이라 그런지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했으며 달콤했다. 몇 시간을 더 달리다 보니 나는 어지럽고 메스꺼웠다. 버티다가 약을 먹었는데 참지 못하고 버스를 세웠다. 버스에서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니 살 것 같았다. 다시 차에 오르니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렇게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메뉴는 불고기. 현지식이 입맛에 맞지 않던 터라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너무 맛있던 나머지 안 익은 고기까지 먹어버렸다. 아, 더 먹고 싶다. 다음 목적지는 광개토대왕 릉비. 책으로만 보던 광개토대왕 릉비를 실물로 볼 수 있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광개토대왕 릉비를 마주하니 과거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광개토대왕의 위대함이 느껴졌다. 광개토대왕 릉비는 아들인 장수왕이 2년에 걸쳐 완성했다. 현지 가이드는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국말로는 설명조차 못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그 현장을 마주하다니 우리 역사를 빼앗긴 기분이었다. 광개토대왕 릉비를 뒤로하고 광개토대왕릉을 향하여 걸어갔다. 광개토대왕의 업적과 위용을 생각하면 광개토대왕릉은 매우 작았다. 광개토대왕릉은 매우 관리가 안 되어 보였다. 알고 보니 관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한 것이었다. 장수왕은 15년에 걸쳐 자신의 무덤을 완성했다. 장수왕릉의 버팀돌들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드러나 있다. 무덤 한 면의 3개의 버팀돌들은 무덤이 밀리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면에 3개가 있어야 할 면에 2개뿐인 곳이 있었는데 그 면은 무너짐의 조짐이 보였다. 무덤의 각 돌들은 칼로 자른 듯 정교했으며 짜 맞춘 구조가 되어 있었다. 그 구조는 비가 와도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광개토대왕릉을 발견했을 때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숫동과 말똥을 붙여 물로 태워 제거했다고 한다. 그래서 비의 글자 몇 부분이 불에 튀어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고구려인들은 평소 국내성에서 거주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환도산성으로 피난하여 전쟁을 맞이하였다. 환도산성에 도착해 출렁다리를 건너 고구려인들이 사용하던 우물을 봤다. 환도산성은 복원을 한 듯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환도산성 고지대에서 바라보니 환도산성 밑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녁 시간 점심에 이어 조선족이 운영하는 현지 식당에 갔다. 조선족이 우리 동포이기 때문일까? 보쌈과 김치, 부추, 두부 등등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었다. 이것도 설마 돌려돌려 보는 거 우리는 푸드파이터를 방불케 하는 식사를 했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현지 슈퍼에 가서 간식까지 사다니 아 행복했다. 저희 아이스크림 샀어요. 검은 색깔 아이스크림. 무슨 맛일까? 코코넛.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검은색. 코코넛 맛이 맞아? 네. 코코넛 맛이에요. 근데 3이 아니에요. 안녕. 9월 4일 수요일 오전 5시 나는 일어났다. 조식을 먹기 위해 시간을 맞추어 1층으로 내려갔다. 음식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은 많지 않아 많이 먹지는 못하였다. 조식을 먹다 문득 이렇게 음식을 먹고 백두산을 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7시 나는 버스를 탔다. 내가 여기 맹수들이 많고 그래서 전부 못 따라갔습니다. 안내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우리는 백두산에 올라갈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다. 바싹 붙으세요. 산문에 도착해 먼저 짐 검사를 하였다. 산에 들어가는데 입국 심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다니 그만큼 백두산이 중요한 것 같아 정말 신기했다. 여권 펼치세요. 여권. 올라가는데 옆으로 가야 돼. 여기서도 중국어로 된 깃발이 아닌 한국어로 된 깃발을 들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오늘의 주인공 스티치. 자, 이제 주술로 섭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를 백두산으로 데려다줄 셔틀버스를 탔다. 자, 얘들아 타자. 셔틀버스를 40분씩 총 2번 탔다. 첫 번째 버스를 탔을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백두산이 얼마나 크길래 끝이 보이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백두산 맞아. 아, 여기 백두산이에요? 두 번째 버스가 지나가는 길은 가뜩이나 꼬불꼬불한데 버스 기사님의 화려한 운전 실력으로 인해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었다. 그 와중에 창밖으로는 백두산이 얼핏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 백두산이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들은 연예인이라도 본 것 마냥 창문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길을 올라갈수록 창밖의 풍경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잎이 넓은 화렵수와 잎이 뾰족한 침엽수가 보였는데 올라갈수록 화렵수가 점점 사라지며 나뭇가지도 점점 앙상해져 갔다. 심지어 고사리만한 풀들도 없어져 갔다. 한참을 달린 후에 우리는 백두산 천지로 가는 길목에 도착했다. 천지로 가기 위한 계단에 오르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아서 천지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떠 부지런히 계단을 올랐다. 앞쪽으로 박아놨어요. 그냥 내가 tip해. 올라가며 본 경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며 생긴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또 올라가며 백두산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이 수천 여종이 넘는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식물들이 보였다. 버스에서 백두산을 볼 때 꼭 대기에 쌓여있는 게 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올라가서 보니 눈이 아닌 것 같아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백두산 꼭대기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눈이 아니라 화산재라고 설명해 주셨다. 몇천 년 전에 폭발해 생겼던 화산재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신기했다. 천지에 올라가면서 이상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복장이라서 생소했다.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인근 사람의 말로는 도교 복장이라고 들었다. 계단을 오르면서 드문드문 가마가 보였다. 이 가마는 돈을 주면 타고 출발점과 천지를 이동할 수 있다. 그냥 오르고 있는 나도 힘든데 저 무거운 가마를 들고 올라가야 한다니 얼마나 힘들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마를 타고 편히 오를 수 있다니 부럽기도 하였다. 1050개, 1060개. 우리의 목적지인 천지에 도착해 간다. 힘든 여정을 거치고 드디어 천지에 도착하였다. 천지 이렇게 맑게 볼 수 있다니. 백두산 풍경 중 최고로 꼽히는 천지인데 다다르니 탁 트이는 풍경이 쌓여왔던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천지의 전체 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이고 호수 주위의 길이가 13km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거대하고 광활했다. 천지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기분이었다. 매일 사진에서만 보던 천지를 직접 나의 눈으로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천지는 날씨가 맑은 날이 적어서 보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우리가 갔을 때 다행히 매우 밝아서 천지가 잘 보였다. 오늘 우리의 운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천지의 풍경은 어느 곳에서 막 찍어도 매우 이쁘게 나왔다. 금강 개혁곡에 가서는 다람쥐를 매우 많이 보았다.
다람쥐가 너무 귀여웠다. 내 인생에서 다람쥐를 가장 많이 본 날인 것 같아. 하지만 한편은 그곳을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비교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잘 보이지도 않고 천지를 보고 와서 그런지 감동이 덜했다. 오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던 꽃들이 보였다. 우리는 버스를 타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었다. 이렇게 소문내고 싶진 않았거든. 우리는 그동안의 고생을 풀듯이 열심히 먹었다. 광고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내일은 배를 탄다는데 비가 와서 괜찮을까? (9월 5일) 목요일. 오늘은 동구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 국제 인문 탐방 4일째가 되는 날이다. 우리는 5시 30분에 모닝콜을 받고 일어나 비몽사몽한 상태로 자신의 모습을 대충 점검하고 옷을 여미며 조식을 먹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아직 잠이 제대로 깨지 않아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일정들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유난히 사람이 많은 날이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나가는 친구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어 바로 자리를 잡고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압록강에서 멋있는 유람선을 타는 모습만 상상해 봤는데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북한 주민들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6.25 전쟁 이후 분단되어 비슷한 외모,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본 적이 없었던 북한 주민들을 볼 생각을 하니 설레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버스를 타고 창문 밖을 바라보니 나무들과 옥수수밭이 널려 있었다. 빨리 뒤로. 자, 이것은 지금 압록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 압록강.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는 그런 산이 아니죠. 유람선을 타러 갔는데 유람선 1층에서 압록강 너머에 분단된 북한 주민들이 보였다. 저는 그 전부터 좀 설렜고 저희 동지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목욕하는 아이, 빨래를 하는 사람들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확실히 건너편 중국 가옥의 모습과 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생각하니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만리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동포를 고향을 떠나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비참하다. 이번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기회였기에 눈에 더욱 가득 담았다. 바람이 셌지만 이 순간을 남겨놓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남겼다. 압록강 건너의 하늘은 뭉게구름이 솜을 뭉쳐놓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 압록강에서도 단교가 있었는데 이런 단교는 여러 곳이 있다고 한다. 단교는 점심 식사 후 철교로 이루어진 단교를 방문한다고 하니 그때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겠다. 밥을 먹고 나서 걸어서 중조 의의교 옆 압록강 단교로 갔다. 걷는 동안 나는 단교는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궁금하였다.
압록강 단교는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다리로서 일본군이 건설하였고 6.25 전쟁 때 인해 전술을 펼치는 백만대군의 중공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유엔군에 의해 파괴되어 현재는 중국에 연결된 반만 남아있다고 한다. 점심시간 전 보았던 단교는 약 40만이 건널 예정이었다는 것도 추가로 들었다. 중국인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공적을 드높이는 것처럼 자랑스러울지 모르나 한국인이 나는 단교가 되어 6.25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더욱 오래 더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 여겨졌다. 이곳을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 것인지 말로 표현하기엔 내가 자꾸 어리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9월 6일 금요일 우리는 오늘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약 6시에 기상하여 안중근 의사와 신채호 열사가 투옥되었었던 감옥인 여순 감옥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여순 감옥에 도착하여 일본이 잔인하게 고문하였던 고문장 장소에 다다르게 되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게 되어 나는 굉장히 기분이 슬퍼졌다. 이곳은 항일투쟁을 벌인 한국과 중국 및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재판을 실시하던 장소이다. 또한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기도 한다. 이곳이 안중근 의사께서 15가지 명백한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뒷공작에 의해 무고하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셨다. 그 안에 들어가니 안중근 의사께서 재판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선고를 받는 모습이 떠올라서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였다. 특히 사형장이 매우 기억에 남았다. 만약 내가 사형에 당하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사형을 피하려고 할 텐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일말의 저항조차 하지 않고 겸허히 희생을 받아들였다. 안중근 의사가 대한 독립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매우 존경스러웠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작성하며 동아시아가 평화롭게 협력하는 미래를 꿈꾸셨지만 안타깝게도 작성 도중 일제에 의해 사형 집행일이 갑자기 앞당겨져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장소였다. 우리는 이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분들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항상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좋은 활동이 되어서 즐거웠다. 앞으로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을 되새기며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광주로 돌아가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